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체포될 경우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국제개발처 폐지와 해외 원조사업 자금 지원을 금지한 행정명령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공소취소 명령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 고위 간부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지고 동부 지역엔 눈과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교통마비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상호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모든 요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호혜적 무역과 관세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관련해 저는 공정함이란 목적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은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다른 국가들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는 적국과 동맹국을 막론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 접근법은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들과의 비호혜적 무역 관계를 조사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식에 동석해 우리 조사는 4월 1일까지 모두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4월 2일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결과를 건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등 상호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면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당국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이민자들의 대응 방법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미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나 멤버십 카드 등을 지참하고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자신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인 레베카 메디나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CE 단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2년 미만인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 미비 이민자라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기재된 공과금 고지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체육시설이나 코스코 멤버십 등 필요한 서류를 지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가 ICE에 의해 구금될 경우를 대비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자를 지정할 것을 아울러 권장했습니다. 메디나 변호사에 따르면 ICE 요원들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릴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영장에 적힌 이름의 철자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거나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또 ICE 요원들이 사업장에서 고용주에게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회사는 일반인의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법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이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 명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며 나머지 40%는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외 공간도 단속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가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될 경우 현지법 제도 및 구제책을 안내하고 필요시 귀국 지원을 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동포 업무 담당 관계자는 어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동포 사회와 우리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 본부 및 여타 미주 지역 공간 등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사 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을 말합니다. 영사 조력에는 미국 법제도 및 구제책 안내, 초동 대응 단계의 법적 자문, 현지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등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한인 서류 미비자를 체포했더라도 미국 내 한국 공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체포된 한인이 영사 조력을 희망할 경우 한국 공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불체자와 관련해 한인이 체포된 사례가 백악관 발표로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미국 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 이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연방정부는 이후 한국 국적자 체포 사례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범죄 이력을 가진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집중 단속에서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추가로 체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자 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서류 미비자는 약 13만 명 수준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텍사스주 정부의 불법 이민 차량 추격 작전인 외로움별 작전이 2021년 3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고로 최소 106명이 사망하고 30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10명은 추격당한 차량의 탑승자가 아니라 길가에 있던 구경꾼이었으며 2명은 어린이였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도 20명의 구경꾼과 4명의 어린이들이 포함됐습니다. 불법 이민 차량 추격 작전인 외로움별 작전은 텍사스의 국경보안 대책 가운데에서도 국경지역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수행됐고 희생자도 많았습니다. 작년 10월엔 텍사스 경찰 단속 차량에 추격당하던 17세의 운전자가 출근하던 44세의 아이 엄마 차량에 충돌하면서 탑승한 여성이 즉사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불법 이민이 아닌 시민권자였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자발라 카운티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4명만이 불법 이민 용의자들이었고 2명은 길가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경찰의 차량 추격 작전이 시작되기 전 텍사스에서는 해마다 1680건의 불법 이민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외로움별 작전 시행 이후 2022년과 2023년의 단속 건수는 연평균 24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이 작전 3년째를 맞은 텍사스주는 연속해서 연간 2000건이 넘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텍사스주의 차량 추격 작전이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이민들에 대한 불법적 장기 구금을 유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에 들어간 비용도 지금까지 110억 달러에 이른다며 주의회가 이 작전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국제개발처 폐지와 해외 원조사업 자금 지원을 금지한 행정명령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미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맺은 수천 건의 계약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들고 충격을 안겼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엔 같은 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데 반발해 직원 연방 공무원 노조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랜던 허슨 판사는 어제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출생시민권 폐지 역시 법원의 판결로 무기한 시행 금지됐습니다. 법무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공소 취소 명령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검찰청 및 법무부 담당 부서 고위 간부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의 데니얼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어제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란 에밀보브 법무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펜 본디 법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보부 차관의 공소 취하 명령에 대해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신이 성실에 입각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 내 능력과 의무에 배치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애덤스 시장의 공소 제기가 취하돼야만 그가 법무부의 법 집행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대가성 거래를 반복적으로 촉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순 권한대행이 공소 취하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애덤스 시장 사건을 법무부 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 공공청년부에 이관했습니다. 그러자 공공청년부의 존 켈러 부서장 권한대행도 애덤스 시장 사건 공소 취하를 거부하며 역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형사국을 이끄는 케빈 드리스콜 국장 권한대행도 공소 취하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임 사태는 법무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강화에 맞선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개 저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TA가 무임승차 방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개찰구 위에 반달 모양의 슬리브 장치를 설치해 개찰구 위를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용자들은 신통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456번 전철이 운행되는 맨해튼 브루클린 브릿지 시청역 플랫폼에 반달 모양의 슬리브 장치를 설치해 2주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MTA는 지난달 일부 전철역의 개찰구 양쪽에 상단이 뾰족한 모양의 금속 난간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개찰구 양쪽에 손을 짚고 뛰어 넘어가는 방식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역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비무장 경비원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MTA는 언제 모든 역에 새로운 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전철 시스템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약 2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무임승차 방지 장치에 대해 전철 이용자들의 반응은 비관적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저 정도론 무임승차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서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지고 동부 지역엔 눈과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남부에는 어제 폭우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동부 지역엔 눈과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폭설과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강한 폭우가 내려 다수 지역에 돌발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틀간 간헐적으로 내리던 비는 어제 오전부터 강수량이 급증하며 호우로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남부 산간 지역에 6인치, 해안 지역엔 3인치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당국은 지난달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맨더빌 캐니언과 선셋, 허스트 지역 내 일부 구역에 오늘까지 대피령 또는 대피 준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가 최근 몇 년간 겨울마다 반복되는 대기해강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해강은 태평양에서 형성된 수중 기대가 좁고 긴 형태로 이동하며 서부 지역에 며칠간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는 기상현상입니다. 켄터키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어지는 동부 지역은 겨울 폭풍으로 인해 극심한 폭설과 한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 설비가 파손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서부의 작은 마을 아이언 게이트에는 1.2피트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으며 웨스트 버지니아의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도 1피트의 눈이 쌓였습니다. CNN은 버지니아주에서만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인접한 메릴랜드주에서도
200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버지니아주에서만 13만 7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습니다. 연방 상원의 팀 케인, 테드 크루즈 의원, 하원의 수아스 수브라마냠, 영김 의원에 의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양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을 집계, 조사, 관리하는 등록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면 수집된 정보들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직전 제118대 연방의회에서도 발의돼 작년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법제화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어제 국무부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을 태운 공군 비행기에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해 이날 워싱턴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장관은 별도의 항공기로 독일과 중동 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비행기 기종은 보잉 757을 개조한 C-32입니다. 조종석 앞유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륙 후 약 90분 만에 비행기가 회항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루비오가 탄 항공기는 오후 7시께 이륙했다가 8시 반에 방향을 돌려 오후 10시께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는 12일 6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각 전력회사의 전기료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NG는 전기료가 17.24% 오르게 됩니다. 1개월 평균 전기 사용량인 650kW 기준으로 월 요금이 이전보다 26.87달러 비싼 182.71달러가 됩니다. 요금을 가장 많이 올리는 전력회사는 중부 뉴저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JCPL로 20.2% 인상됩니다. JCPL의 월 평균 전기료는 종전 대비 22.67달러 비싼 134.92달러로 오릅니다. 이외에 뉴저지와 뉴욕 경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라클랜드 전력은 18.18%, 남부 뉴저지의 애틀랜틱 시리 전력은 17.23% 인상이 됩니다. 공공시설위원회는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에너지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3.1절 정신을 계승하는 애국운동을 펼쳐온 뉴욕 한인교회 장철호 은퇴 목사가 12일 카리브해 여행 중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인 장 목사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유진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묘지를 최초로 발견, 황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안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인은 이 밖에도 미 동부 독립운동 산실로, 서재필, 안익태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거쳐간 뉴욕 한인교회 내 역사적 발자취를 담은 독립기념관 건립에도 기여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전문서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011년엔 뉴욕 신학대학교가 수여하는 도시 천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1인치 내외의 강설량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